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서유럽의 절대왕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절대왕정이라는 것은 16에서 18세기에 등장하게 되는 강력한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이야기하죠. 특히 가장 먼저 서유럽 지역에서 절대왕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신학로 개척에 앞장서게 되면서 빠르게 식민지를 개척했고 그만큼 국가의 부가 빠르게 축적되게 되면서 왕권이 강해졌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대표적인 서유럽의 국가들이죠.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의 절대 왕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에스파냐의 절대 왕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통해서 절대군주인 이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의 모습이에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 에스파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화노 개척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나라예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면서 에스파냐는 굉장한 부를 축적하게 되고요. 이 부를 바탕으로 펠리페 2세 때 강력한 왕권 중심의 절대 왕정이 만들어지게 되죠. 일단 특징은요. 첫 번째 이걸 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가장 먼저 최초의 절대 왕정. 배경은 신화노 개척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국가의 부가 늘어났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펠리페 2세의 업적을 확인해 볼게요. 펠리페 2세는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함대를 만들었어요. 이 함대는 적이 없대요. 무적 함대예요. 무적 함대를 바탕으로 강력한 해상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고요. 이로써 절대왕정이 수립이 되죠. 이해가 되시죠? 특히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볼게요. 펠리페 2세는 신앙 자체가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유럽에서는 신교와 구교와의 갈등이 상당했고요. 30년 전쟁이라는 것을 치를 정도로 신구교의 갈등이 많았던 시기인데요. 펠리페 2세는 자신 자체가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카톨릭교를 강조하고 신교도를 탄압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카톨릭 종교를 강요하는 이런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에스파냐의 절대 왕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정리하시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영국의 절대 왕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영국의 절대군주의 모습을 좀 보시는데요. 이분은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짐은 영국과 결혼했다. 나는 영국과 결혼했어 라는 말을 남겼던 유명한 여성군주죠. 자, 일단 엘리자베스 1세 업적을 제가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짐은 영국과 결혼했다.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일단 펠리페 2세는 에스파냐의 절대군주죠. 이 펠리페 2세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게 청혼을 합니다. 둘이 함께 결혼함으로써 펠리페 2세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펠리페 2세의 청혼을 거절하면서 나는 영국과 결혼했어.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아 라는 말을 남겼고요. 평생 자신은 독신으로 살았던 군주인데요. 영국인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군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일단 이 엘리자베스 1세 업적을 보면 펠리페 2세의 청혼을 거절함과 동시에 청혼을 거절했으니 펠리페 2세가 무적 함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이 무적 함대를 무참하게 격퇴해요. 청혼도 거절당하고 함대도 격퇴당하고 그렇죠? 마음이 아닐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격퇴를 당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해상권이 에스파냐에서 영국으로 넘어오게 되네요. 자, 두 번째 이 엘리자베스 1세 업적을 보면은 영국 국교회를 확립합니다. 영국 국교회라는 건 신교죠. 카톨릭에 대항해서 영국의 국왕이었던 엘리자베스의 아버지예요. 헨리 8세가 그 왕비랑 이혼하기 위해서는 카톨릭 종교에서는 이혼을 금지하기 때문에 카톨릭 외에 다른 종교가 필요했고 그래서 성립했던 종교가 바로 영국 국교회예요. 엘리자베스 1세는 카톨릭을 믿지 않고요. 영국 국교회를 신봉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영국 내에서 모직물 산업을 육성시킵니다. 이 모직물 산업은 나중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베이스가 되기도 해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은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진출하게 돼요. 북아메리카 지금의 미국과 캐나다 지역이죠. 이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 지역을 식민지 삼죠. 하나만 더 한다면요. 이뿐만 아니라 동양의 인도 지역을 식민지로 삼기 위한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죠.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영국의 강력한 절대군주로서 성장했던 엘리자베스 1세를 우리가 확인해 보았답니다. 자, 요 정도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에서는 왕과 업적을 묻는 문제가 아주 잘 매치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군주의 업적들은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프랑스의 절대 군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커다란 가와를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옷을 입을 때도 태양의 그림이 막 새겨져 있는 이런 옷들도 많이 입었던 군주고요.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 지금 발 밑에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주로 이제 힐 같은 거를 즐겨 신었대요. 힐이라는 게 뭐죠? 여성들이 신는 높은 굽 있잖아요. 이걸 즐겨 신으면 자기가 남들보다 이렇게 높이 쓰게 되고 이렇게 높이 쓰게 되면은 나를 우월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높은 신발을 즐겨 신었던 이 국왕 루이 14세인데요. 별명이 태양왕이에요. 태양이라는 것은 하늘의 태양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절대군주의 역할을 했던 군주가 바로 루이 14세고요. 자, 루이 14세 아주 유명한 말 남기네요. 짐은 곧 국가다. 나는 곧 프랑스야. 그러니까는 내 존재 자체가 프랑스니 나에게 절대 복종해. 그 용어 자체에서도 강력한 절대군주임을 느끼실 수가 있죠. 자, 일단 루이 14세의 업적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절대 왕정의 베이스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절대 왕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국가가 부강해야 합니다. 국가가 부강해야 된다고요?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가 바탕이 돼야지만 국가가 부강하죠. 그래서 루이 14세는 중상주의 정책을 상당하게 강화시킵니다.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고요. 요거를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신하, 콜베르라는 신하가 오른팔 역할을 하죠. 이 정도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넘어갑시다. 강력한 절대군주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 누구의 집보다 우리 집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라는 걸 보여주는 궁전을 만들죠. 베르사유 궁전을 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세금이 들어가게 되고요. 백성들의 삶은 고단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왕실과 귀족들의 삶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대리석 깔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치장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밤마다 연회를 베풀고 많은 귀족들에게 선물을 주는 이런 정책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왕과 귀족들은 살찌었을지 몰라도 백성들의 삶은 상당히 궁핍했던 시기가 바로 루이 14세의 그 시기예요. 사실 루이 14세 통치 기간은 무려 70여 년 정도 될 정도로 길었는데요. 그의 아들인 루이 16세가 집권하게 되면서부터는 프랑스 시민들이 분노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루이 14세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호화롭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한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업적은요. 신교도를 탄압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 당시, 근대 당시에는 구교와 신교의 갈등이 상당했다. 그래서 종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느끼실 수 있었겠지만요. 국가에 따라서 신교를 믿는 국왕과 그리고 구교, 카톨릭이죠. 카톨릭을 믿는 국왕이 달랐죠. 카톨릭을 믿는 국왕은 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처절하게 처형을 했고요. 신교를 숭상하는 국왕 같은 경우에도 카톨릭을 국가적으로 믿지 않도록 억제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거든요. 루이 14세는 카톨릭을 신봉하는 그 국왕 중에 하나였고요. 따라서 신교도를 엄격하게 탄압하기도 하였답니다. 이렇게 우리 루이 14세의 업적까지 정리해 보았어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번 더 파악해봐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서유럽의 절대왕정을 배웠죠.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부족 함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나는 영국하고 결혼했어. 자, 부족 함대를 격파시키면서 영국의 해상권을 장악했던 여군주. 자, 마지막 프랑스에는 루이 14세가 있었죠. 나는 곧 프랑스야. 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군주지를 자랑했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군주들의 업적과 나라 이름, 그리고 그 군주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문제 꼭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을 개념학의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 거예요. 먼저 문제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서유럽의 절대왕정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절대왕정이 만들어진 나라 어디죠? 에스파냐죠. 이유가 있었잖아요. 왜 절대왕정을 제일 먼저 만들죠? 그 이유는 가장 먼저 에스파냐가 그 신학로 개척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만큼 많은 해외 식민지를 가졌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해상권을 장악한 나라 영국이죠. 그렇죠? 당시의 왕은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래서 펠리페 2세의 청혼도 거절하면서 무적함대까지 부셔버렸던 그 엘리자베스 1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서유럽의 절대왕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중요한 내용들은 꼭 복습하시는 거 놓치시면 안 되고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